안녕하세요. 풍수학개론의 두 번째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1주차 수업에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놓치는 바람에 말소리가 좀 안 나간 부분이 약 한 10여 분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여러분들 2주차를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1주차를 이제 들은 날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게 하는 거지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생태 환경이 변하고 자연 환경이 변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풍사개록 2주차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텍스트를 아마 붙여줄 겁니다. 텍스트는 이름은 풍수를 말한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2006년에 원래는 이제 쓰기를 2002년에 써서 2006년에 다시 심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풍수지리에 주로 거기는 양택이 아니라 음택풍수에 관해서 거의 있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남경, 뭐 청랑호,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만드는 책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풍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풍수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본,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두서 없는 얘기를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풍수에 잘 뭐 좀 약간 벗어난 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풍수는 어차피 뭐 동양 철학이고 동양의 학문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1주, 2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풍사개록 2주차 인간이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이제 함양되면서 저번 시간하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인간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의 변화와 별의 움직임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찾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것들은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지요. 예. 항시 인간이 이제 살펴보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해와 달과 별이 자연과 연결성을 맺는 아주 항상적인 추적을 이제 알아내는 수단으로 음양오행의 개념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들 이제는 음양오행과 다른 수단, 즉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인 수라는 이 수에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음양오행이 이제 나와요. 예. 음양오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석사과정 들어왔기 때문에 음양오행 정도는 다 알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음양이라는 것은 낮과 밤을 어둡고 환한 것을 의미하기 시작을 하죠. 인간은 음양오행을 나누는 기준을 처음에는 뭐 다름이 아니죠. 어둡고
밝고, 뭐 이걸로 이제 인식을 했지. 어둡고 밝고. 그러다가 점점 이런 것들이 또 변하면서 크고 작고 또 이렇게 또 인식을 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인간의 또 저 뭐야 지적 능력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는 음양 유형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수단이죠. 사실 이제 그때는 오행이 아니라 음양이지, 음양. 그 음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이론이죠. 현대에 와서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이 이론이죠.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냥 퍼펙트하지. 크고 작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또 어둡고 환하고 이런 관점으로 나눠보면 끊임없이 나눠질 수 있는 거지. 뭐 현대 컴퓨터가 사실상 이진법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음양오행법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음양오행을 우리 고대 사람들은 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주역에 이렇게 양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반듯한 걸 표현하죠. 근데 이게 현대 와서 바코트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음양오행은 아주 세월이 앞으로 유관세를 흘러도 이런 음양의 사상은 음양입니다. 오행 사상이 아니라 음양 사상은 아주 유구하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이런 음양 사상을 풍수에 적용합니다. 실제 어떻게 적용해요? 예, 내가 앉아 있는 산은 큰데 맞은편 산은 작고 또 내가 앉아 있는 산은 작은데 맞은편 산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오행이라는 또 개념도 생겨요. 원래는 음양 오행은 한 몸이 아니죠. 예, 춘추 시대에 음양가가 따로 있었고 또 오행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저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의 후기에 와서 제나라 사람 취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딱 합해서 음양 오행을 음양 오행으로 만들어 놨지. 원래는 음양가, 오행가가 따로 존재했는데 이게 두 개를 합해서 음양 오행가로 만들어 놨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음양 오행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또 이어받은 또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또 음양 오행에 관해서 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중서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떤 확실한 학설로 자로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양 오행은 원래는 음양이 따로 있었고 오행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제나라 사람 취연이 두 개를 통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거 이런 이제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음양오행 개념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풍수를 하다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음양은 퍼펙트한데 이제 오행이 문제예요. 오행. 이 오행이. 왜? 오행이라는 것은 물질을, 에너지를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서양은 어떻게 해요? 네 가지로 구분하지요. 서양에는 어떻게 해요? 지수, 화풍에서 토,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이것만 존재하는데 동양은 어떻게 해요? 목, 바람, 화, 불, 토, 땅, 수, 물, 금, 암석. 암석이 하나 더 있죠. 오행으로 이제 구분해요. 예. 뭐 이제 이것이 뭐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 할 수가 있는데 어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지구상에 있는 물질도 이 5가지로 다 구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으로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네. 완전하지 못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연환경과 맺는 어떤 항상적인 규칙성을 음양으로 오행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라는 것이 나오죠. 숫자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의 개념은 뭐 어디서 근원하는가 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북극성은 지구의 정북방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항성이에요. 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항성과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죠. 항성으로 별들이 운행하는 표준점이다.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가리키는 두병은 손잡이에요. 손잡이의 방향이 계절입니다. 계절이 12달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훑고 가고 풍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여기에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별을 수로 구분하는 개념이 인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발전이 됐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 수라는 것은 규칙성이 있죠. 규칙성. 수는 규칙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이런 규칙성.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규칙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것은 형상이죠, 형상. 형상과 수의 개념을 가지고 초월론적 이제 생각을 인간이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2가지가 만나서 풍수에서도 이제 어떻게 좋다, 뭐 나쁘다, 이제 이런 풍수의 이제 음양 오행을 적용하는 그런 기준점이 생겼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대, 상대, 주대를 거치면서 종기권, 적세권과 천문학적 지신이 발전해서 쭉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상과 수의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시면 좋아요. 춘추 전국시대, 동아시아에서의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주나라 초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주나라 초기. 춘추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주나라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나라 초기는 춘추시대고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전국시대가 되죠. 2거를 합해갖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를 통해서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 초기예요. 그때 이 시기를요 문명의 도약시대라고 해요. 문명의 도약시대. 근데 재밌게도 서양에서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비슷한 시기 춘추 전국시대라면
기원전 약 한 1000년 전을 의미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가까이. 요때를 문명의 도약 시대를 하는데, 서양에서도 그때 그 시기가 또 문명의 도약 시대예요. 참 재밌게. 공자가 등장할 때 서양의 그 대단한 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시기들이 조금씩 비슷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문명의 도약 시대라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알아보시기 바라고, 예, 예. 여기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죠.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 쭉 여기서 일백, 이것을 탐낭성, 풍수에서는 이걸 탐낭성이라고 해요. 풍수에서는 이거를 탐낭성이라고 해요. 탐낭성. 천권성을 풍수에서는 탐낭성, 청기를 풍수에서는 검은성, 그래요. 검은성, 예, 천안을 풍수에서는 녹존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봅시다. 이게 뭐, 저도 글씨가, 이제는 아우, 눈이 안 좋아져서, 한문에 대한 글씨 보기가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고?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이 천구네요. 천구, 천기, 천안, 천권. 천권을 이제 문곡이라고 하죠. 옥형을 염정, 계양을 무곡, 요강을 우필이라고 해요. 동명을 자보라고 하고, 우필은 은강, 은각. 그리고 요강은 이제 파궁성이라고 풍수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풍수에서는 북두칠성의 이름을 어떻게 산의 이름에 따서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 해놓은 거예요. 두 병의 방향, 자루지요. 자루의 방향에 따라서 계절이잖아요. 동쪽을 가리키면 봄, 남쪽을 가리키면 여름, 서쪽을 가리키면 가을, 북쪽을 가리키면 겨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인간이 이런 인간은 음양오행 상, 자연이라는 상과 음양오행이라는 분별과 또 수라고 하는 또 개념 가지고 이렇게 풍수를 적용을 이제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풍수를 적용을 하면서 선택적인 풍수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 이 선택적인 풍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선택적인 풍수 개념이란 뭐냐면요. 인간이 자연이라는 상과 음양오행이라는 분별과 연관적 개념, 또 수라고 하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유해를 가며 생명을 위협하고 종죽봉식을 막아 안전하고 안락한 공기체 생활에 장하게 되는 자연환경의 유해한 요소를 통제하려고 한 수단이에요. 이 선택적 개념의 풍수가. 예, 예. 이 선택적 풍수 개념은 즉 자연환경과 음양오행과 수요의 개념을 모두 총망라한 풍수로서 즉 형기풍수 플러스 이기풍수를 의미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제 형기, 이기가 등장을 해요. 형기풍수는 뭐가 형기풍수냐면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형기풍수예요. 예. 산, 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 것. 이게 형기풍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기에는 어떤 그, 선입감이 없냐면, 뭐 북쪽은 뭐 안 좋고 남쪽은 좋다. 이런 선입감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산들을 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가까이 또 물이 있는 거 있으니까 편하다. 또 바람이 불어도 또 좌우의 산은 높아서 바람이 나로 또 이렇게 많이 불어오지 않고, 또 뒤편산이 또 높아서 뒤에서부터 어떻게 어떤 적들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이제 우리 형기풍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형기풍수라는 것은 산을 산대로, 들판을 들판대로, 물을 물대로 이렇게 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예,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이 형기풍수라는 거죠. 예, 형기풍수. 그러니까 풍수의 모뎀이에요. 직단에서. 풍수의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기풍수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풍수를 어떻게 해요? 음양오행, 또 수,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요. 풍수에 이런 거. 그래서 음양오행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어두운 곳이 뭐 보이면 안 좋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예. 음양을 적용하면. 오행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방향을 따져서 나는 수방향에 있는데 저 어떻게 수를 어, 극지하는 어떤 토의 기운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오행의 개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또 뭐 북쪽은 안 좋고 뭐 당신은 뭐 반드시 남쪽이 좋다는 둥. 당신은 뭐 에, 저 동쪽이 안 좋고 당신은 꼭 서쪽이 좋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기풍수예요. 이것과 이런 것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예,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수의 개념을 모두 총망라한 거예요. 자연환경과 음양과 수의 개념을 모두 총망라한 풍수니까 즉 형기풍수 플러스 이기풍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선택적인 풍수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는 선택적인 풍수를 하고 있어요. 과거 처음에 풍수의 출발은 어떻게 해요? 선택적인 풍수가 아니라 본능적인 풍수를 했다가 하면 인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의식 수준이 발전되고 문화가 또 발전하고 변하면서 드디어 인간의 어떠한 철학적 요소, 또 인간의 어떤 개념적 요소가 이제 자꾸만 가미가 되는 거죠. 가미되면서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선택적 풍수입니다. 이 선택적인 풍수가 현재 우리가 하는 풍수고, 이 선택적인 풍수의 출발은 사실 어디 때 와서 아주 꽃을 피냐면 당나라 때 와서 꽃을 피죠.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하고 뭐 금난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지만은 금난경과 한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제 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뭐 북쪽을 뭐 바라보면 뭐가 좋고 남쪽은 남쪽에 산이 있으면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선택적인 풍수, 현기풍수와 이기풍수가 합쳐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최고로 발달할 때는 당나라 시대예요. 당나라. 일행이라는 사람과 양균송이라는 사람과 요금정이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나라의 풍수에 자란 풍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기풍수가 이제 발전되고 그런 이기풍수만을 또 추정
또 추정하는 또 아주 추종을 하는 파가 있어요. 형기풍수는 거의 이렇게 도외시하고 이기풍수만 이제 추종하는 파들이 실제 현대 양택풍수를 하는 동서사택법이라든지 현궁법이라든지 이런 또 파들이 또 훗날에 청나라 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풍수는 현기풍수와 이기풍수를 합친 선택적인 풍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예. 하여튼 이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선택적인 풍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따르고 인간이 끊임없이 이 풍수에 대해서 어떠한 초월론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선택적인 풍수와 뭐가 맞닿냐면 기복적인 풍수가 맞닿고 말아요. 예, 그래서 조상의 산소를 어디에다 모시면은 훗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풍수가 이제 생기죠. 이런 이제 그 기복적인 풍수를 사실 이제 송나라 때 와서 뒤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자료를 넣어놨지만은 송나라 때 와서 정의천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부정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기복적인 풍수를 본격적으로 대놓고 사실 이 부정했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사실 송나라 때, 명나라 때 풍수를 행했던 고인들, 즉 자신의 선배들, 뭐 정의천이든 주자든 누구든 간에 막 그냥 그 사람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다 갖다 정말 비판을 하지요. 은택풍수의 이제 폐해를 막 이제 많이 예, 비판을 한 거예요. 기복적인 풍수가 정말에서 은택풍수였다는 거죠. 예, 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고 내려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늘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번갈아 해와 달이 천지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인간 세계를 비추는 이런 천지자연의 원리. 왜 자꾸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풍수는 천지자연의 원리니까요. 이것을 이제 천지 지도에서 순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순자는 조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천구를 순회하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하고 아주 뭐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여러분들하고 1주차, 2주차를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쓰냐면요. 풍수하고 별은 아주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풍수하고 별은 아주 아까 부투칠성에서 뭐래요? 부투칠성 첫 번째 천 뭐 천구를 뭐 탐낭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별에 관해서도 순전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 했다라는 걸 써드리고 있어요. 풍수에는 이제 3원 28수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하늘에 있는 28개 별, 3월 28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은사의 조짐을 복잡을 해서 인간사의 이제 길과 힘을 뭐 예단하는 거죠. 풍수는 이제 과거 그렇게 연결하기도 해요. 하늘에 이렇게 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별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산이 되는 거지. 그 별과 그래서 풍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별성자를 많이 써요. 풍수에서 별성. 이 별성자, 이 별성자를
풍수에서는 아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산성 그러지요. 산성, 산성. 어디에서 산성이라고 많이 쓰는 그 학파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뭐그 뭐야 아이고 무슨 파라고 해요? 형공파죠. 형공파에서 산성이라는 얘기를 유난히 많이 쓰는데 풍수에서도요 성이라는 새를 많이 씁니다. 예. 무슨 성? 검은 성. 이렇게 판판한 산 이런 새를 검은 성. 예. 이렇게 볼록한 산 이걸 탐낭성. 예. 이렇게 뾰족한 산을 염정성.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예. 산에다 성자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3원 28수에 관해서 쭉 이렇게 써드렸어요. 각항, 저방, 신미기, 두여, 이실벽, 예. 규류, 이양, 이게 뭐야, 필자참, 뭐, 예. 예. 정기, 류송, 장익진, 그래서 이제 3업 28수에 관해서 쓴 겁니다. 예, 별과 태양과 달의 이제 이런 운행, 이런데 천상의 움직임을 초나라 사람 고로는 초사천문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한가,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은 아주 좋은 얘기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넣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간이 풍수를 하면서 천문에 관심을 갖고 이제 관찰하고 이것을 자연환경과 만물의 형성 과정, 또 이 성장을 별들의 공간 구성에 배치시켜서 연관을 시킨 게 풍수에서 산이죠.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일정한 이런 인간이 별의 이제 운행, 별의 운행 이런 거 일정한 법칙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점성술이 되고 이 점성술이 또 복술로 되고 이것이 또 풍수에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형기풍수는 모든 산을 성으로 말해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별자리, 각항절하는 별자리가 있는 것은 정나라. 규류 이 별자리가 힘을 대는 데는 또 노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유명한 진나라는 정귀의 별자리가 사령을 하지. 진나라. 주나라는 유성장 이게 주나라에서. 옛날에는 이 별의 어떤 분야, 별의 위치, 별의 위치와 땅의 위치를 이렇게 구분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시켰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택풍수에 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택풍수는 무슨 풍수죠? 기복적인 행위와 아주 연관성이 깊은 거지요. 음택풍수는 사실상 형기풍수와 이기풍수가 합쳐진 선택적인 풍수가 기복풍수로 오게 되지요. 기복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사실상 많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음택풍수에 관해서 회의론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뭐 현대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나라의 음택풍수는 이제 뭐 거의 뭐 사장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풍수를 사실 30대 시작을 해서 지금 나이가 63이니까 뭐
이제 62이니까 30년을 해왔어요. 예, 평생 이제 직업으로 해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풍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지만은, 예, 하지만은 지금에 와서 이제 음택풍수는 거의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명맥이 이제 끊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예, 왜? 더 이상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음택풍수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묘지풍수를 하지 않는 거죠. 돌아가시면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률이 막 90% 이상을 막 넘어가고 있어요. 뭐 어떤 매체를 보면 뭐 97%라는 동, 뭐 어디를 보면 92%라는 동. 근데 제가 느끼기는 거의 어쨌든 90%는 넘어갔다는 거지. 90%는 또 한다고 해도 또 매장을 또 그냥 화장을 않고 매장을 한다고 해도 거의 또 어디 공업 위주로 가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택풍수라는 것은 뭐냐, 조상을, 어머니 아버지를 소위 풍수에서 얘기하는 명당이라는 데다가 예, 명당이라는 데다가 모시게 되면 뭐 자손이 잘 된다는데, 그게 진짜 설득력이, 현대 과학적으로 와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인간이 죽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이제 에너지 불변 법칙과 질량 불변 법칙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에너지 불변 법칙과 질량 불변 법칙이 풍수에 적용이 된다면, 인간은 죽었지만은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예, 에너지는 불변하고 질량은 불변한다는 거지. 예, 에너지, 예, 에너지 보존도 될 수 있고 질량도 예, 보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변 보존, 이런 법칙에 의거를 하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막 그냥 무대포로 안 믿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를 사는 박사를 땄다는 인간이 말이야, 이따 소리를 해.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가 존재해? 어, 현실만 존재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실 내에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요, 예, 전자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수많은 생명체가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참 보인다니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를 현실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현미경으로 보는 것까지를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을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예. 현미경으로 봤는데 보여요. 제가 안경을 끼고 봤는데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어,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의 경계점이 과연 뭘까요? 저는 눈이 나쁜 사람이라 또 안경을 벗으면 또 글씨가 안 보여요. 안경을 끼면 보이고, 그러면 안경을 벗어서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현실이 아닌가요? 그것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얘기죠. 사실 은택풍수에 관해서 얘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저도 이런 얘기 뭐 크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풍수, 부동산에 관해서 풍수를 이렇게
접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접목을 안 하실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부동산은 전공하는 과정에서 풍수라는 영역을 배우시니까 무슨 뭐 꼭 풍수 전문가처럼 저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인식하자는 거죠. 예. 풍수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선험적 현상들, 초자연적 현상들은 예, 철저히 부정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또 어떻게 해요? 추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 하지만은 그 부정과 추종의 관계에는 어떠한 접점이 있겠지요. 틀림없이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택풍수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A관에서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음택풍수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쓴 얘기가요. 이거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김영수라는 사람이 약 한 40년 전 제가 20대 본 책에 쓴 철학소설 눈호를 썼는데 주제가 어디 하늘이 말을 하더냐라는 것에서 이제 나온 거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거기서 공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합장을 하려고 하며 제자들에게 옛날에는 합장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시경에 보면 죽으면 구덩이를 같이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죽을 때부터 합장을 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아름답게 얘기해줘서 나는 노란의 풍습을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는 옛날에는 무덤을 높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 알기 쉽게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무덤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높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래요. 하고 무덤을 넉자 높이로 만들었어요. 예. 공자가요,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풍수하고 얽힌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영수 씨가 쓴 논어의 한 부분을 그냥 얘기해드린 겁니다. 이게 뭐 논피션일 수 있고 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공자라는 사람은 실제는 정실부인에서 난 사람이 아니죠. 공자의 아버지 숙양흐리라는 분이 있는데 숙양흐리예요. 숙양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국 사람이에요. 원래는 공씨지요. 공씨가 이제 진나라에서 어떤 정변에 이제 휘말려서 노나라로 도망쳐 와서 이제 이름을 숨기고 사느라고 뭐 숙량이라는 이런 그 성씨를 잠시 썼는가 봐요. 그래서 공자 할아버지 때 넘어왔다는 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아버지는 노나라에서 높은 벼슬도 못하고 지금으로 보면 한 뭐 연대장급까지 벼슬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자기 성례를 시찰을 하다가 비를 만나요. 비를 만나가지고 시찰을 했다는 얘기 듣고 사냥을 했다는 얘기 듣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를 만나서 잠시 하룻밤을 쉬어간 곳이 그때 노나라의 악사, 맹인 악사 안사구라는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갑니다. 쉬어가면서 그날 밤에 안사구의 막내딸과 동침을 해요. 안사구의 막내딸과 동침을 이제 합니다. 그 안사구의 막내딸 안징제와 동침을 하죠. 어린 소녀와. 그때 안징제의 나이가 14살이었다는 설도 있고 15살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안징제가 잉태 아이를 갖는데 그것이 공자예요. 근데 공자는 성 안에 성주로서 결혼을 이미 했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이제 맹피라고 합니다. 맹피. 그게 이제 공자의 형이에요. 근데 이제 공자의 형이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 곱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자는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어머니는 뭐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떠나고 또 성으로 들어가서 불과 또 공자 태어난 지 뭐 한 2, 3년 내에 또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뭐 아버지 성도 뭐 처음부터 딸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 홀어머니 품에서 이제 큰 거지요. 그렇게 커서 이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자기가 숙량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또 숙량씨가 아니라 원래 공씨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공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주 그냥 사무친 게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인이지요. 들에서 사는. 그러니까 그때도 뭐 귀족 계통이 있었고 그냥 일반 서민 계통이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서민으로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또 한 번 뭐 하룻밤만 자서 나를 낳고 또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고 이런 것 때문에 공자가 훗날에 본인이 이제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난 후에 아버지 산수와 어머니 산수를 자기 친어머니 산수입니다. 이것을 합장을 하게 돼요. 합장하는 과정에 이제 공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합장을 하려고 이제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합장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변명을 해요. 그런데 또 시경에 보면 죽으면 구덩이를 또 같이 한다고 또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부터 합장을 했으니까 나는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니까 또 논아래에서 이렇게 또 많이 했는가 봐요. 나는 논아래 풍속을 따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어떻게 해요? 무덤을 놓게 하지 않았대요. 사실상 처음에는 어, 풍수가 자연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왜 놓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막 천하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랜 또 세월이 매년마다 못 찾아오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갖고 찾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무덤을 알기 쉽게 하려고 찾기 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놓게 했다 뭐 이래요. 그런데 새로 합정한 무덤을 이제 만들자마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갖고 그 무덤이 이제 무너져요. 뭐 그 책에 의하면 무려 2번이나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예. 내가 실제 공부를 했는데 들었는데 옛날에는 무덤을 다시 만든 일이 없었다고 하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무덤을 다시 개보수하는 일이 없었다. 예. 그런데 내가 그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김영수의 논어 어디 하는 말을 하더냐 해서 보니까 1991년도에 나온 자유시대라는 곳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된 책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그런 교절이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풍수에 관해서 공자도 뭐 연관이 됐다. 은택풍수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천은 뭐라고 하냐면 오성지설, 혼자, 정정부무, 증거, 구음양서, 에, 영구차설, 직시야속상전, 경원, 소출지처, 예, 유감연대 천로, 내오성지원, 하득당시, 하득당시, 이유천, 고려망목의 지원, 측말에서 오성에 관한 말은 경전에도 나오지 않고 음양에 관한 책에도 이런 수 없다. 이것은 민간의 증언을 출처가 분명히 된다. 한제의 금융은 천시와 노시금에서 오성에 관한 일이다. 또 황제의 성제는 희씨, 강씨 등 들세세 성씨가 있다. 모든 성씨가 용대했다. 이 말들이 있기는 앞으로 눈할 필요 없다. 황대장 한 말이다. 정의천이 이정진 정격결이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정의천이 살았던 송나라 시대는 어떤 또 이상한 또 얘기들이 퍼졌냐면 이상한 이기법의 문제예요. 이상한 설이 뭐냐면 성씨에 따라서 장지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씨에 따라서 이것을 오성지설이라고 해요. 오성지설. 성씨를 이게 성씨를 예를 들어서 김씨면은 금, 이씨면은 목, 박씨도 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다.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성씨에 따라서 목화토금수로 나눠 가지고 어떤 땅에는 뭐 그러니까 김씨는 금이니까 예, 뭐야 금을 극하는 것은 화니까 그러니까 그 화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병정자, 병우정자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성지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정의천이 이기법의 이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의천은 황제 시대에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제 시대도 무덤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덤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 예, 음택풍수, 기부풍수. 예. 그러면서 자기의 장설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시 시족 형태 장미 형태인 하열 소목도 예, 하열 소목도를 제시하고 이제 소목장을 할 것을 권하여. 예, 예. 그러니까 하열 소목도라는 것은 시족사에서 사용했던 장묘 풍습이지요. 황제 시대는 뭐 시족사였지요. 뭐. 그래서 이 방언 안에 시족의 모든 사람을 묘소에 따라 모든 사람의 묘소를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서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예.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해요? 여기 배치하고 다음에 여기 배치하고 다음에 여기 배치하고 이런 8K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수목법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하단, 중단, 3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단 그 다음에 중단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식이죠. 중단의 가운데는 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니까 8K하고 비슷하지요. 8K.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K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요. 여기에 이제 하단, 어떻게 해요? 정남향을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남향. 이 오향이지, 오향. 정남향.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일세. 그 다음에 여기가 축혈이니까 2세. 예. 여기는 이제 3세. 예.
다음에 여기 4세, 여기는 이제 5세, 여기는 6세, 예, 예. 여기는 7세, 예, 예. 7세, 예, 여기는 7세, 미니까 7세. 뭐 이런 순서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고. 그러니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쭉 펴놓는. 이것을 이제, 이 하열 수목도락에서,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시족의 묘의 형태를 썼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런 것은 스크랩에서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집안에서 우리는 이쪽 저쪽에 산재되어 있는 산소를 한 군데 모여서 한 군데에다가 뭐 요새는 낙골당을 많이 하는데 낙골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하겠다 하면 이런 것을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죠. 가운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버지 때 아니면 할아버지 때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했다면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로 했으면 여기는 할아버지 때, 여기는 아버지 때,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는 우리 아들 때, 여기는 우리 손자 때, 여기는 우리 증손자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비록 여러분들이 뭐를 하더라도,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뭐예요, 화장을 다 해서 하는 낙골당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 다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쪽 전체는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뭐 뒤편이겠죠. 산이 이제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 뒤편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또 다음에 이제 여기 하얀 수목대에 따르면 좌측이니까 여기서 봐서 이제 좌측이니까 이쪽은 우리 할아버지 때, 이쪽은 우리 아버지 때, 가운데는 이렇게 쭉 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우리 때, 이쪽 방향은 우리 손자 때, 다시 이제 이쪽 앞방향으로 와서 이쪽은 우리 뭐 증손자 때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게 과거에 썼던 방법이 이러니까 아니면 뭐 산수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그냥 편히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넘어갔었는데 예. 또 다산 정약용 선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약용의 풍수집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풍수집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씁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 조선에 있던 풍수를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의 풍수를 이제 비판을 해요. 다산 정약용이 풍수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간에는 술수가 많지만 특히 지리서가 가장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다는 얘기는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할아버지 장사를 치를 때도 나는 지린을 썼다. 준장들이 모두 믿었으나 돌아가신 형님과 나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정의천이 이제 한 얘기예요. 이 소목법에 대해서 정의천이 뭐라고 했냐면 지리서가 가장 의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리서가 가장 가짜가 많다. 지리서의 문제점이에요. 사실. 예. 예. 할아버지 장사를 치를 때도 자기는 풍수한다는 사람을 썼어요. 예. 준장들이 다 이 풍수하는 사람을 믿었으나 돌아가신 형님 정의천은 한테는 정우라는 형이 있습니다. 예. 예. 정우, 정후, 정이 그래요. 예, 형님 한 살 차이가 난답니다. 예, 이정이라 하지 두 명을 합해서 이정, 이정, 이정이라 해서 송나라 때 유명합니다. 예, 북숭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예, 주자가 본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형님과 나는 그렇지 않았다예요. 예, 뒤에는 본인들은 그저 소목복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 누군가가 이제 그래서 물어요. 예, 이것을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이제 하느냐? 당신들은 어떤 근거로 풍수를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목이 바로 그 책이다. 소목의 책을 보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바람이 순하고 땅이 두터운 곳이면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막 이제 풍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지요.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무슨 방향을 쳐다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엽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정의천이라는 사람은 땅이라는 것은 바람이 순하고, 예. 그러니까 막 사방간대에서 막 이상한 뭐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이런 것이 불지 않고 그냥 순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고 땅이 두터운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이 흙이 팠을 때 막 돌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땅이 두텁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뭐를 의미하냐면 땅이 두텁다는 것은 땅을 팠는데 육질이 땅의 질이 그냥 흙으로만 순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땅이 두텁다고 했어요. 후덕하다, 두텁다. 이런 것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정의천이라는 사람은 소목법을 써서 한열의 장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한열이라는 것이 이제 요 방언 안에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뭐 아버지를 여기 썼으면 나는 여기 들어가고 아니 우리 형님은 여기 들어가고 나는 여기 들어갔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준장이 지리인을 불러서 장사 지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말해요. 여기는 상음. 아까 상음이 뭐냐면 오성지설이에요. 오성지설을 보면 절처. 쓰면 안 되는 곳이거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혀를 잡은 것이오? 라고 이렇게, 예, 저 뭐야, 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준장이 지리인을 불렀다는 게 뭐냐면, 자기 집안의 높은 사람이 지리인과 같이 와서 본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의천이 내가 대답해요. 이곳이 절처임을 본래 알고 있었다 얘기해요. 우리 정씨한테는 상극이 되는 땅이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이든 당신들을 안 따르겠다.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람이 몇 배로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불어났다는 것은 수출이 많았다는 얘기고
벼슬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정의환경 선생이 정의천의 이제 이 장서를 이제 이렇게 빌려서 풍수지배라는 책에서 이제 밝혀지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 송나라 시대, 정의천이 살았던 송나라 시대에도 이 음택풍수의 폐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택풍수의 폐해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쭉 써놨네요. 정의천이 말하는 적처럼 오음에 부합되지 않은 땅이에요. 정의천이 풍수를 부정했던 것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오음지서를 믿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이기풍수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이상한 이기풍수. 예, 예. 막 그냥 오행에 의해서 막 이런 것들 너무나 확대해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풍수의 문제점. 그래서 정의천은 풍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하게 돼요. 땅이 좋은 경우에는 그 실력이 편하고 자손도 편성하여 마치 그 뿌리가 붙으면 가지가 보송한 것 같으니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 땅이 막은 경우는 야반되다. 그렇다면 땅이 좋은 경우는 무엇인가? 흙이 색깔이 빛나고 윤택하며 초목이 무성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정의천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초목이 무성한 곳을 땅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초목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어떻게 해요? 땅속이 아주 그냥 윤택하니까 초목이 무성하다. 정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자 조선은 기가 같으므로 저쪽이 편하면 이쪽이 편안해지고 저쪽이 이틀어지면 이쪽도 이틀은 것이 그 이친 것이다. 정약용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정약용이 다산 풍수집에서 정의천을 이제 장설을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부자와 주수는 기가 같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부모의 뭐 산소를 좋은 데다 쓰면 우리도 좋아지고 뭐 부모의 산소를 나쁜 데다 쓰면 우리도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과거로부터 풍수지리의 동기감흥에 의해서 계속 전해오던 얘기입니다. 정의천도 이제 그런 걸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진짜 뭐 그런 일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것은 저는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풍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소목하열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아니네요. 결국은 큰 뭐 예를 들어서 약 한 뭐 30평이면 30평, 또 20평이면 20평의 방언에 7대가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의천과 주자는 1130년에서 1200년, 약 70세 살았어요. 정의천은 주자보다 뭐 한 30년 정도 빨리 살았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정의천은 이제 북송시대 사람이고 주자는 남송시대 사람이에요. 북송과 남송이 이제 양지각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북송이고 이쪽이 이제 남송이죠. 송나라가 북쪽에 있는 개봉이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했을 때가 북송이고 금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견디지 못해서 밑으로 이제 내려와요. 양치강 밑으로. 그래서 여기 이만이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것이 이제 남송입니다. 주자는 이 남송 때 사람이죠. 정의천은 북송 때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뭐 1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과 뭐 한 30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송나라 사람으로서 27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의천은 주자의 사상을 개성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풍수전이 또 견해는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정의천은 철저히 소목법을 주장했고, 예, 예. 반면에 주자는 주자집 산능회장에서 뭐예요? 형기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융열사수를 충분히 따를 것을 주장. 융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산맥을 의미해요. 이런 산맥. 이런 산맥. 이런 산맥.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또 이런 산맥. 이런 산맥이 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죠. 또 여기에 또 이런 산. 이런 산맥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죠. 또 여기에 이런 산. 이런 산맥이 이렇게 산맥. 정말해서 육을 융이라게. 육을 또 융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 그러면서 또 이것도 융이라게. 이거. 얘도. 산맥이죠. 산 능선이에요, 쉽게. 예. 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데 이제 어떻게 산수를 쓰기 좋은 장수를 혈이라게. 이런데 산수를 쓰기 좋은 장수. 또 이런 밑에 또 산수를 쓰기 좋은 장수. 이런 밑에 또 산수를 쓰기 좋은 장수. 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데 산수를 쓰기 좋은 장수를 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이라는 것은 즉 장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아까 정의천이 소목법을 썼다고 하는데 한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곳. 이런 곳에다가 자기는 한 사람만 묻은 게 아니라 7대를 다 묻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런 곳. 많은 곳을 차지하지 않았죠. 이 사라는 것은 뭐가 사냐면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뒷산이 있고 이런 산이 있고 이런 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지요. 여기다가 내가 산수를 쓸 때 이렇게 옆에 이런 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이런 산. 또 앞에도 또 이런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사라게 해요. 사. 사라게.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있는 것을 현무, 좌측. 여기에서 좌측에 있으니까 요 산을 좌측로. 여기에서 우측에 있으니까 이 산을 우백호. 여기에서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산을 전주장. 이걸 사라게 해요. 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앞을 흘러가는 물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물들. 네. 그러니까 주자는 융열사설을 충실히 이렇게 풍수에서 주장하는 사실 융열사설을 충실히 따는 풍수가 형기풍수고 이것이 사실상 자연적인 풍수예요. 실제로 자연적인 풍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의처는 이 자연적인 풍수에 따르되 너무나 이렇게 주자처럼 퍼펙트하게 용열사수를 퍼펙트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땅이 후덕하고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바람이 잔잔한 거 여기만 택해서 이 안에다가 다 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천이 현대 시대로 보면 주자보다 더 현대에 잘 맞는 풍수법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대에 주자와 정의천이라는 사람은 사실 송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지요. 송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사실 송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은 뭐 주자, 이정 형제, 이정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송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데 이 지식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풍수적 견해가 이제 틀린 겁니다. 예, 예. 정의천을 맡은 주자가 풍수에서 자신의 소신을 설파했던 이유는 사실 주자의 고주모 묘사 어머니의 축시의 묘사는 풍수서적 인자수지라는 인자수지 자유지리학이라는 풍수서적이 있는데 이 명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여기에 소개될 정도로 명당으로 유명해요. 명당으로 소문난 어머니의 묘소는 또 소자가 손수 묘자를 써서 쓴 거예요. 또한 주자는 자신의 부인의 묘소도 직접 만들었고 아버지 묘소도 두 번 이장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예.
주자가 썼던 이 산능해장이라는 이 풍수는 사실상 뭐냐면 책이 아니라 상수문이에요. 상수문. 예. 남숭의 3대 광중학에 올린 상수문이에요. 남숭의 2대 효중이 죽었는데 온 지성 막 지설에 따라서 말들이 많고 하니까 산소를 쓰지 못하고 막 오랜 세월이 자꾸 막 흐르고 이해령 비해령해요. 그때 이제 주자가 쓴 상수문이 이제 상수문 중에서 발췌가 된 게 이 산능해장이죠. 그래서 산능에서 단같이 말해요. 풍수법으로 말하면 대체로 땅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의 세력의 강약. 세력의 강약이니까 용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끊어지지 않고 자꾸 내려왔느냐. 특히 세력의 바람에 흩어진가 뭐. 바람에 흩어진가 뭐냐면 엽산이 있어서 어떻게 엽산이 있어서 옆에서 부는 바람, 뒤에서 부는 바람, 앞산이 있어서 앞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느냐, 못 막아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땅 속에 예. 물의 깊음과 얕음. 예. 땅 속을 팠는데 막 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것들. 예. 또 혈이 치우치거나 예. 올바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뒷산에 이렇게 대칭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산소를 느닷없이 한쪽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용이 내려오는 자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땅의 힘에 온전함과 불안함이에요. 땅을 팠을 때 막 그냥 돌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예,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 그런 후에 땅의 좋음과 나쁨을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자가 이제 산의자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오리엔트 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자라는 사람은 뭐 이랬다는 거죠. 기존 풍수의 형기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의해서 이제 모친과 체의 묘소를 만들고 붙이는 묘소는 이제 두 번수로 이장이에요. 예, 이제 이런 주자의 사상은 송나라 때 최원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풍수사가 있어요. 최원정. 주자가 1130년대 30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최원정하고 5살 차이 나잖아요. 이런 사람과 이제 교류해서 그 풍수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그전에 풍수의 형기를 입각한 풍수술의 견해를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정의천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장법결의라는 또 책에서 불가장지로서 5가지의 우환, 5가지의 두려움을 이제 거론해요. 5가지의 두려움, 근심이죠. 첫째는 나중에 이게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로가 나고. 둘째는 또 나중에 이것이 성곽이 또 될 것을 또 두려워하고. 나중에 또 세두가에게 또 수탈당할 것을 걱정. 나중에 논밭으로 변할 것을 걱정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장지에서 물이 나오거나 스며드는 것이 두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천이 이제 생각하는 장지는 뭐 도로가 날 때, 또 성곽이니까 집이 이제 젖을 때지요. 뭐 또, 예, 예. 정말해서 옛날에 성곽이라면 지금의 뭐 도시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뭐 너무나 또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놈들한테 뭐 팔려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논밭으로 변할까 또 걱정을 해요. 왜 논밭으로 변할까 걱정을 해요? 예. 이제 그 장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천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주자보다 현대적인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자의 풍수법을 다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정의천의 소목복 절대 안 땁니다. 주자의 풍수, 형기론, 풍수의 해법을 따라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풍수적 견해 행위가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이제 바랍니다. 예, 예. 네, 현대 이제 우리가 풍수를 해요. 지금 이제 풍수에서 여러 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풍수인들은 만나면 항시 부딪혀요. 내가 보는 견해가 맞다, 뭐 내가 또 따르는 뭐 이기법이 맞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송나라 시대에도 그 쓸데없는 이기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이기법은 오행법이에요, 오행법.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냥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는 우리는 뭐 현공이 오르네, 뭐 아니면 뭐 양택 삼유가 오르네, 그런 것들을 예, 그냥 저, 저, 할 거 하지 말고 상대를 비방할 거 없고. 왜 그러냐면 송나라 시대 대학자였던 두 인물도 풍수적 견해가 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자연에 적응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고 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를 다른 사람의 어떤 풍수지수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양이택을 추종한다고 해서 현궁 뭐 저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나는 현궁을 뭐 이렇게 추종한다고 해서 음양이택 별거 아니다 하지 말고 두 개를 다 살펴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개를 다 살펴봐서 주자의 풍수를 살펴보고 정의천의 풍수를 살펴봐서 두 가지의 장점만 갖다가 현대에는 쓰면 되지. 뭐, 이거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을, 승냥이 집과 토끼 집이 틀려요. 어부의 집과 화전민의 집이 틀리지. 그것은 자연은 획일적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에 그에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인간의 생활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남의 이제 풍수를 이제 비방을 하지 말고 장점만 이제 따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 이 2주차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이 개론 측면에서 두서없는 얘기를 제가 쭉 이제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이제 3주차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며칠 뭐 한 이틀, 3일 내로 이제 여러분들 각 집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 텍스트에 의해서 제가 뭐 진행할 거는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뭐 참 두서없이 이쪽 저쪽 가는 얘기를 했는데 풍수라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얘기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뭐 쓸데없는 뭐 그런 것 얘기를 넣은 것도 없습니다. 별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예, 또, 또 풍수라는 것이 어떻게 뭐 기북이 어떻게 됐는가? 그럼 이제 무술은 실제는 어떻게 해요? 기복적인 막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현대 쓰고 있는 음양, 오행, 주역 팔키를 변했는가 이런 얘기를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뭐 여러분들이 뭐 에, 풍수하고 좀 빗나간다 얘기할 수다 필요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뒤편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뒤편 가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는 거였습니다. 과제는 다 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 얘기에서 나오니까 과제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